자, 9.16번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16번 같은 경우서는요, 각 이온 쌍들로 형성된 화합물에 대해서 이제 실험측과 이름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번부터 보시게 된다면요, A번 같은 경우서는 지금 루비듐이 있습니다. 루비듐 양이온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오딘, 음이온이 만나면서 이제 이온 결합물이 형성하게 될 텐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일단 실험실을 보시게 됐을 때, 만들다고 했을 때, 지금 이온에 대한 비율은 둘 다 1대1로 잘 맞아떨어지는 모습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들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온 결합을 해서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형성되는 실험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수가 있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실험식이라든가 분자식 쓴다고 썼을 때 이온 결합이라든가 막 그런 걸 보시게 되면요. 양이온이 되는 친구들을 먼저 앞에 쓰시면 됩니다. 아마 근데 이런 쓰는 규칙들 같은 경우서는 그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인가 그때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규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보시게 된다면 RBI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쓰실 때 무조건 IRB로 쓰시면 절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쓰시면 절대 안 되고요. RBI라고 하셔야 된다는 거. 양이온 먼저, 그 다음 음이온.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 시간 이렇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해보겠고요. 이름을 써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제 한국식으로 이름을 해보게 되면은 한국식은 음이온에 대한 명칭이 먼저 앞에 와야 돼요. 그래서 아이오딘이 먼저 여기서 음이온이 되겠으니까 아이오딘인데 그 음이온이 됐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아이오딘화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오딘화 음이온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양이온을 쓰셔야 될 텐데요. 양이온은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RB랑 루비듐이니까 아이오딘화가 된 루비듐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영어로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영어는요, 이제 분자식 써져 있는 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RBI, 그러니까 RB가 먼저 있으니까요, 루비듐 먼저 쓰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영어로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루비듐, 루비듐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이온을 쓰시면 되는데 음이온은 이제 아이오딘인데 이제 아이오딘에서 음이온이 있다. 그죠? 우리는 화라고 하잖아요. 그 영어로 해서는 IDE. 그러니까 아이드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바뀐다라는 거 그걸 참고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오딘에서 아이오다이드라고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오다이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A번은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서는 이제 CS, 그러니까 세슘이거든요. 세슘 양이온과 그 다음에 황산염이 있거든요. 황산염이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온 비율이 많이 달라요.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E 마이너스고 얘네들 비율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CS를 두 개 만드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두 개의 CS 플러스랑 그 다음에 황산염과 만나가지고 어떻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게 되느냐. 이제 우리가 수소랑 만나게 되면 H2SO4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CS가 두 개니까 CS2SO4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CS 양이온 되는 친구가 먼저 앞에 쓰셔야 된다는 거 얘기해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여기 이 친구에 대해서 명칭을 써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제 음이온에 대해서 얘는 황산에 대한 음이온을 갖고 있는 거다 보니까 황산 이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슘이니까요. 황산 세슘이라고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황산 세슘을 막 영어로 쓰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일단 세슘 먼저 이제 영어를 써보시면 되겠죠. 세슘. 그다음에 황산에 대해서 관용명을 이제 영어로 쓰고 된다면은 설페이트. 설파이트인데 설페이트라고 이제 음이온이니까 에이트 음이온이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에이트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에이트가 이제 산화가 된 음이온 그런 걸로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영어들도 마찬가지로 명칭을 하는 그 규칙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ID라든가 에이트 막 이런 식으로 각각마다 이제 명칭에 대한 규칙이 있다라는 거. 이온화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참고를 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번 같은 경우는 황산시슘 그리고 세슘 설페이트라고 여러분들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되면요. 10번은 스트론튬 SR2 플러스와 질소 3 마이너스가 있는데요. 얘들은 지금 2대 3에 대한 양이온과 음이온에 대한 비율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스트론튬은 3개, 그리고 질소는 2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비율이 맞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실험실을 만들어 보게 되면 어떻게 될 수가 있게 되느냐, SR3N2가 됩니다. 그래서 얘 친구에 대해서 이제 명칭을 써보자 라고 하게 된다면은, 질소로 만든 친구다 보니까요, 질화, 그리고 금속은 스트론튬이니까요, 질화 스트론튬이라고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질화 스트론튬. 이제 영어로 써보게 된다면은 이제 금속 친구가 먼저 쓰시면 된다라는 거. 스트론 스트론튬, 그리고 질소니까 원래는 나이트릴이긴 할 텐데요. 나이트릴에서 니트릴, 그 니트릴에서 이제 음이온이니까 아이디로 여러분들이 바꾸실 필요가 있겠죠. 니트릴에서 니트라이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바꿔서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서는 SR3N2 질화 스트론튬, 그러니까 스트론튬 나이트라이드, 니트라이드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해서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번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되면요. D번 같은 경우서는 이제 알루미늄과 황인데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서는 3가 양이온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황은 이제 16쪽이니까 2가 음이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에 대해서 만나게 된다고 썼을 때 이제 10번처럼 이제 이온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맞추셔야 되겠죠. 그래서 알루미늄은 2개로, 그리고 황은 3개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맞춰보시게 되면은 Al2S3라고 이제 실험식을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 명칭을 써보게 된다면은 황으로 만들어진 알루미늄이다 보니까요, 황이 된 음이온, 황화, 그리고 금속은 알루미늄이니까 알루미늄이라고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화 알루미늄에 대해서 이제 영어로 써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알루미늄 영어, 그러니까 알루미늄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이제 설퍼에서 이제 그냥 이온이니까, 왜냐면은 황산처럼 이렇게 산화 이런 친구가 아니다 보니까 에이트가 아니라, 여기서는 에이트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해당 원소에 대한 음이온을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아이드로 여러분들이 써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설퍼에서 설페이트가 아니라 여기서는 설파이드라고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설파이드라고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규칙 진짜 굉장히 중요해요. 그 나중에 여러분들 대학교 좀 학년 올라가 보게 되면은 명령법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을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이트와 그다음에 아이드, 이 차이 진짜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명령법을 알아야 그래도 대학교에서 화학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이 명령법이 규칙이 단순하면서도 어려워요. 왜냐면은 원래 명령법이 이제 영어권에서 했던 건데 우리는 일본식으로 좀 살짝 따라가가지고 만들어지게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나라 규칙, 우리가 쓰는 규칙이랑 영미권에서 쓰는 그런 규칙이 좀 달라요. 좀 많이 좀 복잡할 수가 있다라는 거, 쓰기가 좀 까다로울 수 있다라는 거. 그래도 영어권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일본이랑 한국과는 조금 어가 요소가 좀 굉장히 많아요. 일본에서 강제적으로 자기들끼리 이제 로컬라이징 한다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렇게 있긴 한데, 우리나라도 좀 피해봐가 좀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영어권이 제일 쉬워요. 이제 영어 배우시는 분들이니까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교 공부한다고 하실 때 그냥 지로 이제 이온에 대한 명령법, 그리고 아니면은 화학물 명령법 꼭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유기화학이라든가 무기화학 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9.16번 문제 정답을 얘기해 보게 된다면요, A번 같은 경우서는요 이제 RBI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거에 대한 명칭은 아이오딘화 루비듐, 영어로 쓰신다면은 루비듐 아이오다이드라고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고요. B번 같은 경우서는 CS2SO4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명칭은 황산 세슘이라고 하고요. 만약 이걸 영어로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세슘 솔페이트라고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서는요 SR3N2라고 여러분들이 실험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한글 명칭으로는 질화 스트론튬이라고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영어로 작성해 보신다라고 하신다면은 스트론튬 나이트라이드라고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이트라이드인지 니트라이드인지는 저도 좀 오래돼가지고 까먹었는데 저는 나이트라이드라고 해요. 아마 근데 뭐 니트라이드라고 하든 나이트라이드라고 하든 뭐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번 같은 경우서는 이제 실험식 같은 경우서는 Al2S3라고 쓰시면 되고요. 명칭은 이제 황화 알루미늄입니다. 황화 알루미늄 영어로 쓰게 된다면은 알루미늄 설파이드라고 여러분들이 작성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9.16번 문제 풀이는 맞춰보도록 하고요. 이제 명령법 진짜 중요하니까요. 규칙에 대해서 이것만 보고 끝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 다음 학년들을 위해서 계속 해서 갖고 가시는 거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빠르게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18번 문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18번 같은 경우서는요, 이제 관음물과 생성물의 루이스 점 기호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좀 이제 말이 좀 애매한 게 반응식의 균형을 맞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균형식을 맞추면서 하라는 건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이 해당 반응에서 반응물이랑 생성물들을 균형에 맞춘 다음에 루이스 점 기호를 하라는 건지 애매해요. 그냥 제가 이렇게 애매하게 스탠스를 취하는 이유가 솔루션 답이랑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많이 난잡할 수 있겠다라는 지금 얘기가 없잖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방식으로 일단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맞는 해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확실하지 않는 답안일 수 있다라는 점, 그것도 양해를 좀 바랄게요. 자, 일단 A번부터 문제를 풀어보게 된다면요. A번은 이제 스트론튬이랑 세슘이 있습니다. 얘들 각각마다 이제 이온하게 됐을 때 E 플러스와 E 마이너스의 이온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해 보겠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세슘과 스트론튬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볼 수가 있거든요. SRSE로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일단 얘들은 딱히 균형식을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대로 이제 루이스 점기호를 쓰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E 플러스와 E 마이너스 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루이스 점기호를 이제 그려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스톤튬 같은 경우서는 이제 점 두 개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슘 같은 경우서는 이제 아니지 세슘이란다. 죄송해요. 세슘은 CS죠. 저 SE는 셀레늄이에요. 셀레늄 그 황 밑에 있는 거 셀레늄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셀레늄도 이제 16쪽 친구예요. 그래서 셀레늄 같은 경우서는 이제 16쪽이니까 원자과 전자 6개로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온 결합하게 된다고 했을 때 이제 스트론튬에 있는 전자 두 개가 셀레늄에게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되게 되느냐? 스트론튬 같은 경우서는 이제 양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셀레늄 같은 경우서는 옥힉 규칙을 따르면서 전자 8개를 만들어서 이온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표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A번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번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되면요. B번 같은 경우서는 이제 칼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 기체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반응을 해서 수소와 칼슘이 된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으로 좀 살짝 얘기를 해볼 수 있다 보니까요. 네, 칼슘 이 친구가 살짝 이온 친구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에 있는 수소들 자체가 다 이제 칼슘의 전자를 받아서 이제 헬륨에 대한 전자 배치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음이온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루이스 점기호를 쓰게 될 텐데 여기서 수소 기체 같은 경우에서는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말하는 게 딱히 없단 말이에요. 그대로 이런 식으로 수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칼슘 먼저 얘기해 보게 된다면 칼슘이 2족이니까 스트론튬처럼 그대로 이제 점 2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 되는데 수소가 좀 굉장히 애매해요. 얘는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봐야 되나? 점기호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전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공유결합되어 있다라는 모습. 여기서 이제 이제 수소들이 얘네들이 뜯겨져서 2개의 수소 원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이 칼슘에 있는 전자를 뜯어 먹으면서 뜯어서 칼슘은 양 사이드로 배치할게요. 수소는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 칼슘은 이가 양이온이 되고 그다음에 수소는 또 나머지 또 수소 하나는 이렇게 헬륨 배치가 되면서 음이온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지 일단 솔루션 먼저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칼슘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수소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떤 식으로 하든 상관없지 않을까 싶긴 한데 솔루션 이게 제 생각엔 그래요. 근데 이제 솔루션 점기호를 쓰라고 했을 때 그 솔루션 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제가 본문편을 아직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가 모를 수도 있는데 루이스 점기호를 표현하는 규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규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비번의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리튬과 질소 기체인데요. 얘들을 이용해서 이제 질과 리튬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 여기서 이제 리튬이 3개가 있다 보니까요. 살짝 여기서부터는 균형을 좀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3개, 질소 하나당 3개의 그 리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질소 기체는 질소 2개가 결합을 해서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리튬은 총 6개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6개의 리튬과 그 다음에 질소 기체가 만나게 되면서 그래서 2개의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제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 이용해서 다시 한번 루이스 점기호로 표현해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6개의 리튬 이 친구들은 1족이다 보니까 전자 하나만 존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소 같은 경우서는 원래 분자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식으로 결합을 형성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점으로 표현하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제 질소가 이런 식으로 삼중 결합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소 분자 같은 경우는 이제 2개의 질소 이런 식으로 원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얘기해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온 결합을 해가지고 2개의 리튬 3개의 리튬 양이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질소 이 친구는 3개의 질소 그 전자 3개 하나씩 싹 다 먹어서 이렇게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모습을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온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루이스 점기호를 써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 10번까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D번을 보시게 된다면 이제 알루미늄이랑 황인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3가 양이온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황은 2가 음이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들도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알루미늄 2개랑 황이 3개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반응식에 대한 균형을 먼저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이제 2개의 알루미늄과 그 다음에 3개의 황이 만나게 되면서 Al2S3가 된다는 거.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그 루이스 점기호를 표현해 보게 된다면은 알루미늄은 이제 그 전자 3개로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 되겠고요. Al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려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 같은 경우에서는 16쪽이니까 16쪽 그림을 그려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전자 6개로 치워보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온 결합을 전자를 만나게 돼서 2개의 알루미늄 얘들은 이제 3가 양이온이 되고요. 그 다음에 3개의 황 얘들은 이제 전자 8개를 먹으면서 이런 식으로 모습이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네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하네요. 그래서 저는 일단 답을 쓰자라고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9.18번에서 답을 써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요. A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트론튬이랑 세슘 얘들이 만나게 돼서 SR 플러스 SE 마이너스 SR2 플러스 E 플러스 그 다음에 E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겠고요.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에서는요. 칼슘이랑 그 다음에 수소
애들이 만나서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해야 돼? 수소와 칼슘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칼슘은 이가 양이 되면서 전자가 없고요. 그렇게 해서 수소는 헬륨 전자 배치를 가지면서 음연이 된다라고 여러분이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솔루션 답을 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써보시면 되고 하는데요. 뭐가 정답인지는 저도 확실하게 아직 잘 모르네요. 본문을 잘 못 봐가지고 그 점에 더 양해를 바랄게요. 만약에 피드백 얘기 있으면은 꼭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서는요, 답을 써보게 되면은 이제 6개 리튬이 이제 2개의 질소 원자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생성물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D번 같은 경우서는 2개의 알루미늄과 3개의 황이 이런 식으로 다음과 같이 결합을 하게 돼서 이온 결합을 하게 돼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생성물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다라고 저는 써볼 겁니다. 그래서 제 의견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9.18번에 대한 답을 써보자라면은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균형을 맞추라고 돼 있으니까 균형을 먼저 맞추는 것도 정답의 한 요소로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9.18번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좀 이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피드백 한번 제가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18번 문제풀이 맞춰보도록 하고요.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20번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20번 같은 경우서는요, 이제 각 원소들 짝에 대해서 결합을 한다고 썼을 때 얘들은 이온인지 공유인지 그리고 걔네들에 대한 실험식과 화학물의 명칭 어떤 건지 쓰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A번 같은 경우서는요, B랑 F가 있는데요. 붕소랑 그 다음에 플로린이 있습니다. 그래서 붕소랑 플로린 같은 경우서는요, 얘들은 이제 만나게 됐을 때 B와 F 같은 경우서는요, 붕소가 아마 제 알기로는 이제 13족 아니지 그 11족 원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11족 원소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얘는 이제 아니지 3족 13족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붕소는 13족이다 보니까 원자과 전자 3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만약에 플로리랑 결합하게 된다면은 3개의 플로린과 결합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제 형성하게 되는 물질에 대해서 일단 먼저 얘기해보게 된다면은 BF3가 될 거라는 거. 그리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서는요,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서는 이제 이온 결합이 아닌 고문 결합이 될 거라는 거. 얘기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 실험식에 대해서 명칭을 쓴다고 했을 때요. 여기서 명칭은 뭐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느냐? 플로린이 3개가 있기 때문에 3플로리너. 그리고 이제 붕소를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화랑 이거 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구분을 하냐? 얘들 중에서 누가 양이온이 양이온 경향성이 있고 누가 음이온 경향성이 있게 되느냐를 얘기해 보게 된다면요. 그 전기 음성도 비교해 보시면 돼요. 전기 음성도를 비교해 보신다고 했을 때 전기 음성도가 클수록 음이온 경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이온 포지션을 잘 볼 수 있는 경향성이 크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붕소랑 플로린이랑 비교해 보게 된다면은 플로린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플로린이 음이온의 경향성이 그 음이온이 될 수 있는 경향성이 높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고요. 붕소 같은 경우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같기 때문에 얘는 상대적으로 양이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양이온 포지션은 붕소가 잡을 것이고요. 음이온 포지션은 플로린이 잡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칭을 쓴다고 썼을 때 플로린을 여러분들은 먼저 앞에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유결합이다 보니까요. 플로린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3플로린 그리고 음이온 경향성을 띠고 있으니까 화 이렇게 해서 붕소라고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영문명으로 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요. 영문명으로 쓰기 때문에는 붕소부터 쓰시면 되는데요. 붕소 같은 경우서는 영어로는 보론입니다. 보론 그리고 이제 3플로린화니까 3 트라이 그 다음에 플루 오 그리고 이제 화니까 그래서 라이드 플로린이지만은 그래서 화가 되기 때문에 이온에 대한 명칭 라이드라고 여러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론 트라이플로라이드라고 여러분들이 영문명을 쓰시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작성해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내가 한글명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3플로리나 붕소라고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번을 보도록 할 건데요. 비번 같은 경우서는 이제 K, 포타슘과 Br, 보로민인데요. 얘들 같은 경우서는요, 지금 이제 금속과 그 다음에 비금속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 우린 그런 친구들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느냐? 바로 이온 결합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깨알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어떤 거냐면요, 이제 웬만한, 그러니까 여러 예외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웬만한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요, 금속과 비금속이 만난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온 결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외가 있다라면은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예외 같은 경우는 그, 그 무슨 결합이라고 하지? 까먹었는데 생각나면 얘기해 줄게요. 아무튼 웬만하면 이온 결합이라는 예외를 썼고요. 생각났습니다. 배위 결합. 배위 결합이라는 예외 케이스가 있긴 한데요. 근데 그런 이제 예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무조건 다 이온 결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금속이랑 비금속끼리 결합한다라고 한다면은 얘들은 공유결합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배위결합이라는 예외 케이스가 있긴 한데요. 그거 예외, 그거 무시하고 일반적으로는 금속과 비금속은 이온 결합이고요. 비금속과 비금속은 공유결합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돼요. 콕 집어서 배위결합이라고 언급짓지 않는 포인트가 없으면은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B번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그래서 아무튼 이온 결합이니까 얘네들에 대해서 실험식을 써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포타슘 같은 경우서는 얘는 양이온이 했을 때 1가 양이온이 되고요. 브로민 같은 경우서는 얘는 17족이니까 음이온 하나가 될 거라는 거. 비율은 꽤 많기 때문에 얘들 그대로 써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험식을 쓴다고 썼을 때 양이온 먼저, 그 다음에 음이온 다음. 그래서 KBR로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실험식에 대해서 이 화합물에 대해서 명칭을 써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한글로 해보게 되면은 음이온이 먼저 써야 돼요. 그래서 브로민이 먼저, 음이온이기 때문에 브로민 먼저 해서 브로민화, 그 다음에 포타슘, 아니면은 칼륨이라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 영문명으로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영어 같은 경우서는 이제 양이온이 먼저이기 때문에 양이온 먼저, 포타슘, 그다음에 이제 브로민이니까 브로민. 하지만 화니까 이온으로 써야겠죠. 브로민이 아니라 브로마이드라고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브로마이드.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영문명으로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20번에 대해서 정답을 얘기해 보게 된다면요. A번 같은 경우서는 해당 붕소와 플로린은 공유결합을 갖고 있을 거라는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험식은 BF3, 그리고 이 BF3에 대한 명칭은 3플로리나 붕소가 될 것이다. 영어로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보론 트라이 플로라이드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겠고요. B번 같은 경우서는 이제 KBR, 포타슘과 브로민에 대한 결합은 이온 결합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에 대해서 실험식을 써보자 라고 하게 되면은 KBR대로 쓰시면 되겠다라는 거. 얘에 대한 명칭을 써보자 라고 하게 되면은 브롬이나 포타슘 또는 칼륨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문명으로 쓰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포타슘 브로마이드라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적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9.20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온 결합이랑 공유 결합 얘네들에 대한 차이 웬만하면 쉽게 외우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금속과 비금속 또는 비금속 그런 결합들의 차이라는 거 그렇게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참고만 할 뿐이라는 거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20번 문제풀이 이렇게 해서 맞춰보도록 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26번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26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염화칼슘에 대한 격자 에너지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격자 에너지라는 거는 이제 이온들을 이용해서 물질을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염화칼슘의 격자 에너지를 식으로 표현하게 된다면은 이제 CA 플러스 이 친구와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염소
음이온. 얘들이 만나서 CaCl 얘가 만들어지게 됐을 때 그때에 대한 이제 에너지가 얼마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해당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칼슘의 승화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성 엔탈피, 그 염화 칼슘에 대한 생성 엔탈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그 염화 칼슘에 대한 생성 엔탈피 이 친구를 좀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이제 칼슘 고체 상태가 있고요. 걔가 이제 염소 기체가 있는데 얘들이 이제 반응을 해서 염화 칼슘 만들어지게 됐을 때 이때에 대해서 생성 엔탈피 얘가 마이너스 795kJ/몰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지금 격자 에너지를 계산하라고 되는데 단순히 해당 문제에 있는 내용들로만 계산하기에는 어렵다 보니까 표에 8.2와 8.3을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8.2와 8.3을 제가 갖고 왔는데 8.2 같은 경우서는 이온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칼슘을 이제 승화시켰으니까 가스를 만들었는데 이때 이 칼슘을 칼슘 이가 양이온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격자 에너지 얘들을 구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양이온을 만들기 위해서 해당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얘를 위해서 이제 표 8.2에 있는 이온 에너지를 여러분들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 8.3 같은 경우서는 이제 전자 친화도인데 음이온에 대해서 그러니까 Cl-를 만들기 위해 얘를 이제 전자 하나를 먹여서 Cl-가 되면 얘에 대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여기 표에서 찾으시면 돼요. 일단 칼슘 먼저 보시게 된다면은 칼슘 같은 경우서는 여기 10번이 있는데요. 이가 양이온이 돼야 되는 되다 오는 거다 보니까요. 1차랑 2차를 여러분들 다 더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1차라는 거는 첫 번째 전자를 뺄 때, 2차는 두 번째 전자를 빼는 거라서 두 개의 전자를 빼려면은 1차, 2차 둘 다 한꺼번에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때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해 본다고 했을 때요. 여기서 계산을 여러분들 해보시게 된다면은 이때 값은 589.5 더하기 1145 kJ per 몰이 된다는 거. 그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염소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지금 이제 표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염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49 kJ per 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349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그 염소 음이온이라는 친구가 염소가 되면서 전자 하나를 빼놓을 때 이때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는 에너지가 349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이제 우리는 먹여야 되는 거다 보니까 버릴 때 이만큼 나온대. 먹일 때는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얘는 마이너스 349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두 개의 염소를 필요하는 거다 보니까요. 두 개의 염소를 필요하다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온을 시킨다고 했을 때 두 개의 염소에 대해서 그럼 다시 돌아와서 다른 글씨를 쓸게요. 파란 색깔 연보라로 할게요. 두 개의 염소에 대해서 얘가 두 개의 전제를 먹여서 두 개의 염화 이온이 된다 했을 때 이때에 대한 이제 엔탈피를 얘기해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349 곱하기 2 kJ per 몰이 되겠죠. 얘를 여러분들이 할 때 써보시면 된다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근데 이제 문제가 뭐 어떤 거냐면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표 8.1랑 8.3까지 썼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못 구해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 염소 있잖아요. 염소 원자 그대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는요. 염소가 이제 분자 형태로 있단 말이에요. 이 분자 형태를 원자 형태로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끊어내기 위해서 결합 해리 에너지가 여러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합 해리 에너지는 어떻게 알면 되느냐? 여기에는 없지만요. 제가 여기 오른쪽에 갖고 왔거든요. 표 9.3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 좀 결국엔 제가 맨 누누이 얘기하지만 대학 화학 문제가 진짜 불친절하다.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생각보다 이제 본문에 있는 자료들을 쓰라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문제에 있는 내용만 덜컥 믿고 문제를 풀게 되면은 분명 막히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근데 뭐 아마 그래도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막힘없이 풀 수가 있을 텐데요. 당연히 이거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요.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있는 개념들, 특히 본문에 있는 개념들 잘 인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돌아와서 여러분들은 이 염소 결합 해리 에너지 여기도 이 친구의 값을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염소 분자가 염소 원자가 됐을 때 이때 분해가 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엔탈피 같은 경우에는 242.7 kJ/몰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 값도 여러분들이 격자 에너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써야 된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해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 이제 본하버 순환 그 개념을 좀 이용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격자 에너지라는 거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될지 한번 여기 밑에다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요. 일단 먼저 생성 엔탈피에 대해서 얘기해보게 됐을 때 우리는 지금 칼슘 얘가 염소 기체와 만나게 되면서 염화칼슘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이때 생성하게 되는 엔탈피가 이제 얼마였지? 마이너스 795거든요. 마이너스 795 kJ/몰입니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격자 에너지인데요. 격자 에너지라 하는 거는 결국에 이 염화칼슘을 분해시키면 된다는 말이에요. 분해시켜서 CA E 플러스와 그 다음에 CL 두 개의 CL 마이너스 얘로 만들어지게 됐을 때 이 에너지 갭이 얼마냐라는 게 묻는 게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거든요. 이걸 X라고 일단 해둘게요.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건데, 자 일단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문제에서 이 칼슘 있잖아요. 승화율이 있어요. 승화율이 121 kJ/몰인 건데,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일단 여러분들은 얘를 기준으로 해서요. 얘들을 스타트를 하셔가지고요. 얘들을 이 이온 상태까지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온 상태를 만들으셔가지고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이 에너지 갭이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은 뭐 옳은 방향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여러분들의 출발점에서 여기까지 이온까지 있는데 얘를 y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x를 구하고 싶다면은 y에다가 795를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 y 여기까지 지금 이 출발점에서 이온 상태가 오게 될 때까지에 대한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다 찾아가가지고 값을 봐서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들을 전부 다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뭐 어쨌든 간에 그냥 얘를까지 다 더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본 하버 식으로 이 순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승화부터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칼슘을 이가 양이온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슘 같은 경우서는 이제 먼저 승화를 시킨다고 했을 때 CH 그리고 염소는 그대로 여기서 들게 되는 에너지가 승화율은 121 kJ/몰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승화율은 121 kJ/몰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온화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제 칼슘 이가 양이온으로 만들 겁니다. 이때 들 때 필요한 에너지 같은 경우서는 그 밑에 위에지 위에 제가 아까 미리 언급했던 이 값 그대로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589.5 더하기 1145.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시 똑같이 써주시면 될 것 같네요. 589.5 더하기 1145 kJ/몰. 이렇게 해서 일단 양이온을 만들었고요. 이제 음이온을 만들어 볼 차례인데 음이온 같은 경우서는 지금 이제 일단 먼저 분자 형태로 있기 때문에 이 분자를 원자를 쪼개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조금 칸이 모자랄 수가 있으니까 칸을 좀 만들게요.
칸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갭도 좀 확실히 많이 차이가 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에너지 갭을 만들어 보고, 얘를 이제 원자를 쪼개보도록 할 건데요. 원자를 쪼개서 이제 CA 플러스를 이제 그대로 냅두고 두 개의 염소 원자로 이렇게 부숴보도록 할 건데, 이때 드는 게 바로 이제 결합해리 에너지인 거예요. 그래서 결합해리 에너지가 필요한 건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표 9.3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9.3에서 찾아보시게 되면은 242.7 kJ per 몰이다라는 거. 242.7 242.7 kJ per 몰이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원자들을 이제 음이온으로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얘를 또다시 음이온으로 만들어서 CA 플러스 G 플러스 두 개의 CL 마이너스 얘를 만들 건데, 여기서 이제 음이온으로 만들게 된다는 거는 이제 에너지를 방출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올라가면 안 되겠네요. 올라가지 말고 낮춥시다. 낮춰야겠네. 뭐 낮춰서 어차피 얘가 내려고 하는 거니까 얘를 그냥 좀 낮춰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낮추게 될 텐데, 근데 낮추게 됐을 때 나오게 되는 에너지가 바로 마이너스 349 곱하기 2 kJ per 몰이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엔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다음과 같이 과정들이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걸 얘기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갭들을 이용해 가지고요, 이 갭들을 이용해서 x가 얼마인지 구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x라는 거를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이 x는 어떻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게 되느냐, 795 kJ per 몰에다가요 더하기, 그 다음에 121 kJ per 몰 더하기 가로 열고 589.5 더하기 1145 1145 kJ per 몰 더하기 242.7 결합해낸 에너지 242.7 kJ per 몰 더하기, 이게 빼기라고 할게요. 빼기 349 곱하기 2 kJ per 몰. 이제 전자친화도 음이온으로 만드는 에너지. 그래서 이 값들을 다 더하면 그게 바로 격자 에너지가 될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를 아마 계산해 보게 되면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바로 이제 2155.2 kJ per 몰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위해서 저도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게요. 795에다가 121에다가 589.5, 그 다음에 1145, 242.7, 그다음 빼기 349 곱하기 2. 그러면은 2195.2 kJ per 몰이 나온다는 거. 확실하게 잘 나오네요. 그래서 해당 이제 염화칼슘에 대한 격자 에너지가 얼마냐라고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2195.2 kJ per 몰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본화버 순환법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해당 상태에 대한 특정 과정에 대한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9.26번에 대해서 정답을 얘기해 보자 라고 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요, 2195.2 kJ per 몰이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되겠네요. 만약에 내가 이제 그 유효 숫자를 좀 맞춰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요, 유효 숫자 맞추고 싶으신 분들은 세 자리로 한번 맞추셔서 2.20 곱하기 10의 3승 kJ per 몰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솔직히 별 차이 없는데 그냥 이대로 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아무튼
9.26번 같은 경우에는요, 그 본합업 순환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 정답은 2195.2 킬로줄이다라는 거, 킬로줄퍼볼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26번 문제풀이는 맞춰보도록 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34번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34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이온 결합성이 증가하는 순서대로 여러 가지 이제 결합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을 이제 이온 결합성이 증가하는 순서로 배열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결합들이 있는지 보게 되면요. 탄소랑 수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로린과 수소, 그 다음에 브로민과 수소, 그리고 이제 소듐과 염소인데 소듐은 여기서 나트륨을 의미해요. 그래서 나트륨과 염소, 그 다음에 포타슘과 플로린, 그리고 리튬과 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이온 결합성이 증가하는 순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온 결합성을 어떻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전기 음성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는 방법은 전기 음성도 차를 확인해 보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전기 음성도 차가 클수록 이온 결합성이 크다라는 거.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차가 낮으면은 공유 결합성을 갖고 있다라고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증가하는 순서대로 이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뭐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좀 이제 쉽게 얘기해 보게 되면은 플로린과 멀어지는 순서로 얘기를 해보시면 돼요. 멀어지는 순으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되고, 난 그래도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전기음성도표를 같이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웬만하면 시험 같은데 보시게 되면은 전기음성도 표현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경향성을 알아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플로린과 멀어질수록 이제 전기음성도가 약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 뉘앙스를 좀 잘 파악을 해보시면은 좋겠다라는 거. 그걸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온 결합성 이런 것들 좀 보게 됐을 때 또 하나 좀 참고할 만한 게 또 좋은 건 어떤 거냐면요. 이제 금속과 비금속 이렇게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요. 금속과 비금속 그리고 이제 비금속과 비금속 얘들을 비교한다고 했을 때 이제 애초에 이제 이온 결합성이라고 한다는 거는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느냐 그런 걸 좀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들은 애초에 이온 결합을 띠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이온 결합성이 확실히 높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비금속이랑 비금속끼리 결합하는 친구들은요, 상대적으로 이제 전기 음성도차가 낮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이온 결합보다는 살짝 공유 결합성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유 결합성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는 다시 한번 돌려서 얘기해 보게 되면 이온 결합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냈을 때 이 이온 결합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뉘앙스를 토대로 해서 이제 해당 여러 가지 결합들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일단 지금 이 세 개는요. 비금속들끼리 결합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비금속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온 결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고 했을 때 확실히 낮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낮은 애들끼리에서는 얘네들끼리 마이너 리그 마냥 얘들끼리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낮은 애들끼리는요. 그 다음에 이제 금속과 비금속 얘네들이 이제 이온 결합성을 좀 살짝 잘 갖고 있게 될 텐데 얘네들에 대해서 과연 누가 더 이제 이온 결합성을 갖게 되는지 증가하는 순으로 여러분들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그 비금속과 비금속에서 이제 전기음성도 차가 낮은 친구는 누구냐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제 탄소랑 수소가 가장 차이가 굉장히 적을 것입니다. 왜냐면 애초에 탄소는 17족이 아니잖아요. 14족이기 때문에 이제 플로린에 비해서 전기음성도 그렇게 크지도 않을 거고 수소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비금속 계열 중에서 이제 탄소 수소 결합이 굉장히 낮을 것이라는 거. 그래서 제일 여기 지금 이제 결합들 중에서 탄소랑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가장 이온 결합성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플로린과 브로민들 사이 중에서 보면 되는데 플로린이 이제 전기 음성도가 가장
맥스를 찍고 있는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가장 높을 거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똑같은 상대적인 원소를 상대 원소가 만약에 동일하다라면은 이제 주요 원소를 기준으로 해서 과연 이제 누구의 전기음 속도차가 더 크냐라고 비교해 보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전기음 그 해당 원소의 전기음 속도가 작아야 전기음 속도차가 낮겠죠. 그래서 플로린과 이제 브로민이랑 비교해 보게 되면은 플로린이 훨씬 더 큽니다. 얘가 이제 2죽이고 브로민이 3죽이니까. 그리고 애초에 플로린이 가장 크니까 브로민이 작아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탄소 수소 다음에는 이제 브로민과 수소 결합이 이제 상대적으로 크다. 그 다음으로 이제 플로린과 수소에 대한 결합이 이온 결합이 좀 더 크더라.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속이랑 비금속 결합하는 이 친구들, 이제 이온 결합성이 이제 도드라지게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 이제 확실한 거는 포타슘이랑 플로린이 그 차이가 굉장히 클 거예요. 왜냐면은 애초에 이제 1쪽 친구랑 얘가 1쪽이고 그 다음에 플로린이 17쪽 최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칼륨이랑 플로린의 결합에 대한 이제 전기음성도 차이 그리고 이온 결합성은 여기 6개의 배열 그 종류들 중에서 가장 뛰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맥시멈으로 가장 맨 오른쪽 끝에 있는 친구는 분명 포타슘이랑 이제 플로린 결합이 될 텐데 그럼 이제 나트륨이랑 리튬이랑 비교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리튬 같은 경우서는 얘는 2죽입니다. 리튬 같은 경우서는 얘는 2죽이고요. 나트륨 같은 경우서는 얘는 3죽이에요. 이제 플로린과 근접할수록 이제 전기음성도가 그 값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리튬이랑 나트륨이랑 비교해보게 되면은 같은 주기에 속해 있는 친구가 확실히 전기음성도 값이 높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둘을 비교해보자 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제 리튬이 좀 더 클 거라는 거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지 이제 리튬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게 크게 되게 된다라면은 이제 전기음성도 차를 구해보게 되면은 그 차가 조금 애매모호해질 거라는 거 그걸 좀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얘가 크니까. 그래서 그 이제 둘 중 누가 더 낫냐라고 하게 된다라면은 이제 리튬과 염소에 대한 이제 결합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이온 결합성이 나트륨보다는 더 작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전기음성도가 더 낮은 나트륨이 이제 전기음성도 차가 크기 때문에 이온 결합성도 이제 리튬보다는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결론적으로 배치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느냐,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 탄소 수소, 그 다음에 브로민 수소, 그 다음에 플로린 수소, 그 다음에 리튬 염소, 그 다음 나트륨 염소, 그 다음 포타슘 플로린,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따라서 다시 한번 돌아와가지고요, 9.34번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얘기해보자 라고 하게 된다면요, CH, 그 다음 BRH, 그 다음에 FH, 그 다음에 LICL, 그 다음에 NaCl, 그 다음에 KF,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이온 결합성이 증가하게 되더라.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전기 음성도 차가 크더라, 아니면 전자 친화도 차가 크더라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34번 문제 풀이 맞춰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36번 문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36번 문제 같은 경우서는요, 이제 34번 문제 연장선이라고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똑같이 이온 결합성이 증가하는 순서를 이제 배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기음성도 차가 커지는 순서대로 이제 배열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종류가 좀 달라요. 이번엔 종류 같은 경우를 좀 보시게 되면요, 세슘과 플로린, 그러니까 세슘, 플로린, 그리고 염소랑 염소, 그 다음에 브로민과 염소, 그 다음에 규소와 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로 보셔서 이제 이온 결합성이 증가하는 순서로 배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걸 보시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이온 결합성이 증가를 한다, 그 말은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게 되면은 전기음성도 차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음성도 차를 또 우리가 어떻게 알면 되느냐 하면은 이제 전기음성도 표가 있는데 그 값을 이용해서
각각마다 해당 원소들의 차이가 얼마인지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기 음성도 차가 높을수록 이온 결합성이 증가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가 높다 그러면은 이온 결합성이 커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만약에 낮다라고 하게 된다라면은 이제 공유 결합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온 결합성이 낮아진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가장 눈에 띄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제 염소랑 염소인데요. 같은 원소를 해보게 된다면 같은 전기 음성도 값을 갖고 있을 거고 같은 값을 빼게 된다면 얘는 전기 음성도 차가 없습니다. 제로가 됐는데요. 제로가 된다라는 거는 얘는 이제 이온 결합이 아니라 공유 결합성을 띠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4개의 결합 종류들 중에서 염소가 가장 낮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눈여겨볼 건 어떤 거냐면은 바로 이제 세슘과 플로린이 있습니다. 세슘과 플로린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세슘은 살짝 금속 계열이란 말이에요. 금속 계열이고 그리고 이제 플로린은 이제 비금속 계열이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거든요. 나머지 애들 친구들 보게 된다면요 다 비금속이에요. 비금속. 이제 규소랑 탄소 같은 경우는 이제 14족 친구들끼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금속이랑 비금속으로 하고 있는 친구들이 세슘이랑 플로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4가지들 중에서 그나마 가장 맨 오른쪽에 위치해야 될 애는 누구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세슘과 플로린 얘가 돼야 될 거다라는 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2등과 3등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17족들끼리의 싸움과 14족끼리들의 싸움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일단 확실한 건 이제 뭐라고 말하기가 조금 굉장히 애매할 수도 있긴 할 텐데요. 이제 브로민이랑 염소가 이제 그나마 전기 음성도 차가 낮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왜요? 17쪽이랑 14쪽이랑 얘기해보게 되면은 17쪽이 플로리랑 더 가까우니까 얘가 더 유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간과한 것이 있다라면은 이제 주기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 이제 17족과 14족들끼리의 싸움이라고 하겠지만은 여기 지금 이제 14족 같은 경우서는요. 얘는 2주기와 3주기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탄소에 대해서 얘기해보게 된다. 탄소는 그래도 나름대로 2주기다 보니까 그 전기음성도 값이 좀 나름대로 크거든요. 근데 이제 17쪽을 보시게 된다면요. 브로민과 염소예요. 그러니까 4주기 친구랑 3주기 친구입니다. 주기 값부터가 아주 다르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두 결합들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자라고 하게 된다고 했었을 때, 뭐 17쪽이 좀 큰 값을 갖고 있는 건 맞긴 하겠지만 애초에 이제 주기 차이가 너무 커요. 이미 2주기랑 3주기지만은 얘들은 4주기랑 3주기. 그래서 브로민과 염소에 대한 결합이 확실히 규소와 탄소에 대한 전기음성도 차보다 낮을 것이다. 그래서 3등에 배치해야 될 결합은요, 바로 브로민과 염소가 돼야 될 거라는 거.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등으로 돼야 되는 친구가 규소와 탄소.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 종류들에 대해서 이온 결합성이 증가하는 순서로 배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배치해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9.36번에 대해서 이제 정답을 좀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이제 염소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요. 염소, 그러니까 ClCl, 그 다음에 BrCl, 그 다음에 SiC, 그 다음에 CF 이런 식으로 이제 이온 결합성이 증가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온 결합성이 증가한다. 다른 말로는 전기 음성도 차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전기 음성들은 이제 34번에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경향성을 여러분들이 좀 살짝 우선적으로 보시면서 이해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다. 만약에 내가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표를 외우는 것도 좋긴 한데요. 근데 이제 대학교 오시는 분들은 그걸 외울 만한 공간이 좀 저장 공간이 여유롭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야매로 경향성으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30번 문제 풀이 맞춰보도록 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38번 문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38번 같은 경우서는요, 해당 상황 결합에 대해서 뭐 이온인지 극성 공유인지 공유 결합인지 구분을 해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이온 극성 공유 공유 결합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봐야 되는지 그거 먼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얘들은 이제 앞선 문제들처럼 똑같이 이제 전기 음성도 차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 음성도 차를 보시면 되는데 이제 좀 전기 음성도 차에 대해서 만약에 제로다 라고 하게 된다면요, 이 친구들은 이제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공유 결합이 되겠죠. 공유 결합이 된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고요. 막 이제 전기 음성도 차가 있는데 막상 막 그렇게 크지 않다. 엄청 크지 않을 경우. 크지 않을 경우. 특정 값이 있던 걸로 알고 있기는 하는데요. 아마 제 알기로는 기준이 염소랑 수소? 그 값을 기준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 근데 이제, 그 수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 않으니까 살짝 쉽게 얘기해보게 된다면 이제 비금속과 비금속입니다. 비금속과 비금속. 그러니까 서로 다른. 하지만 이때 서로 다른 원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극성 공유 결합이 되는 조건은요, 같은 원소끼리 해야 돼요. 같은 원소끼리 하면 무조건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공유 결합인데 무극성이 아닌, 그러니까 극성 공유 결합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원소기 서로 다른 원소긴 한데 비금속 원소들끼리 결합할 때 그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있긴 하지만 엄청 크지 않아가지고 비금속끼리 끼어가지고 엄청 크지 않을 경우 우린 그런 것들을 이제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전기능 송고차가 이제 엄청 클 경우, 이제 저 경우가 이제 금속과 비금속인데 금속과 비금속 사이 결합. 이 친구들 같은 경우서는 이제 이온 결합으로 잘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A, B, C, D 케이스가 있는데 얘네들에 대해서 각각 어떤 상황에 해당하게 되는지 이제 확인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일단 A번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A번에 이제 CL3, SI, SI, CL3.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결합 부조식을 좀 살짝 그려보게 된다면요. 이제 SI가 이제 서로 이렇게 일단 먼저 만나게 되고요. SI 양쪽 끝에 어 이제 염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짝 이제 입체로 그려보게 된다면은 기하로 이렇게 표현해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염소들이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A번 같은 경우서는요, 규소랑 규소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SI, SI. 그러니까 여기 이 결합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A번 같은 경우서는요. 일단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캡처 해놔야겠다. B번에서 써먹을 거니까요. 여기서 이제 A번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SI, SI인데 지금 보시면은 같은 원소들끼리란 말이에요. 같은 원소들끼리 결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같은 원소들끼리라고 했을 때요, 이것도 참 웃긴 게 막상 또 똑같은 원소들끼리 해야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유기화학 쪽으로 아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알 수 있긴 할 텐데요, 같은 원소라도 할 때 이때 이 같은 원소는요, 동일한 환경까지 있어야 돼요. 동일한 환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 어떤 거냐, 주변 원자들까지 다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똑같은 원소만 보면 되느냐, 막상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 주변 원소들까지, 그러니까 얘가 어떤 친구들이랑 사귀고 있느냐까지 봐야 돼요. 완전히 똑같아야지 이제 무극성 공유결합이다 얘기해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규소, 왼쪽 규소든 오른쪽 규소든 둘 다 지금 염소 3개랑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동일한 환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얘들은 이제 전기 음성도 잘 얘기해 본다고 했을 때 얘들은 제로에 가깝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A번에 있는 SI, SI 결합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됐을 때 얘는 무슨 결합이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게 되느냐? 얘는 무극성 공유 결합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공유 결합이겠죠. 여기 문제 있는 걸로 합시다. 그냥 공유 결합이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공유 결합에 속한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A번은 공유결합이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보게 되면은 같은 원소들끼리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 음성도차가 0이라서 그래서 공유결합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번을 얘기해보게 된다면요. 이제 똑같은 분자인데 여기에서 이번에는 이제 SI랑 염소의 결합을 보고 있네요. 그래서 CL3, SI, SI, CL3에서 이번에는 규소와 염소의 결합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 라인들을 보겠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여기 이쪽 라인들을 이제 다 보겠다라는 얘기인 건데 얘네들 같은 경우서는 이제 그냥 뭐 말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SI랑 염소 애초에 다른 원소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원소가 결합을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기음성도를 비교해보게 되면은 이제 있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비금속끼리 결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금속 비금속이기 때문에 서 얘들은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극성 공유 결합을 갖게 되겠다. 그래서 이제 B번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제 공유 결합이긴 하지만 극성 공유 결합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B번은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 인지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번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C번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거 좀 딴 쪽으로 옮길게요. C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CAF2를 보게 되는데요. CAF2에서 이제 CF 결합. 하지만 이제 CA랑 F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솔직히 우리가 딱히 뭐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애초에 금속이랑 비금속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CAF.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서는 부서식을 좀 얘기해 볼게 된다면은 이제 F 마이너스가 있고 루이스 이제 점도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칼슘 이 플러스랑 F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부서식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 애초에 이런 식의 모습을 있다라는 거는 이온 결합이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뭐 그런 설명뿐만 아니라 이제 칼슘 금속 그 다음에 플로린 비금속 이라서 이제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다? 이온 결합이라고 했다. 그래서 시범 같은 경우서는 뭐 크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으로 인해 가지고 전기 형성도가 크기 때문에 해당 결합 같은 경우서는 이온 결합이다라고 그냥 여러분들은 못 박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10번은 이온 결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번 같은 경우서는요. NH3에서 질소와 수소의 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NH3에서 이제 N과 H의 결합을 보도록 할 건데 NH3라는 것은 이제 우리 권역명으로 암모니아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조식을 좀 그려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sp3 혼성화로 인해서 이제 정사면체로 이렇게 모습을 할 건데요. 뭐 정사면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제 삼각뿔이라고 하던가 뭐 피라미드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이런 형태의 피라미드 말고는 삼각뿔이라고 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뭐 그냥 사면체라고 하던가 사면체 아니면은 삼각뿔이라고 말하는 게 그나마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암모니아 모습이 나오게 될 텐데요. 뭐 여기에서 질소랑 수소의 결합을 보게 되면은 얘들은 이제 비금속입니다. 15족이랑 1족이기 때문에 비금속 결합을 하고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전기음성도 차는 있긴 하겠지만은 엄청 차이는 나지 않기 때문에 질소랑 수소의 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제 공유결합은 공유결합이지만은 무슨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A, B, C, D 다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따라서 결론으로 좀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요. 9.38번에서 38번의 문제의 정답을 얘기해보게 되면은 A번 같은 경우서는 공유결합이고요. 그 규소랑 규소의 결합은 공유결합이고 그 이유는 동일한 환경을 갖고 있는 원소들끼리의 결합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결합들에 대한 전기운송도 차는 제로가 되기 때문에 무극성 공유결합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보시면 되고요. B번 같은 경우서는 이제 규소랑 염소에 대한 결합은요, 이제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으로 인해 가지고 전기 운동도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심각하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공유 결합을 갖고 있지만은 극성 공유 결합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번 같은 경우서는요, 이제 CaF2인데 여기서 CaF에 대한 결합은 이온 결합이다. 그 이유는 Ca라는 금속과 F라는 비금속이 만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기온 농도차가 매우 크다. 그래서 그러한 결합을 형성하게 되는 것은 이온 결합이기 때문에 칼슘과 플로린에 대한 결합은 이온 결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D번 같은 경우서는 암모니아에서 질소와 수소의 결합은 극성 공유 결합인데 그 이유는 이제 서로 다른 원소이기 때문에 전기음성도 차는 존재하긴 하지만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으로 인해서 전기용성도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거. 그래서 공유결합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극성 공유결합으로 이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D번에 대해서 해당 결합은 극성 공유결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도 쓰셔야 돼요. 그냥 무슨 결합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9.38번에서 그 이유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결합인지 구분하고 그 이유를 쓰라고 하기 때문에 이유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쓰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9.38번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온이랑 극성이랑 공유결합 이걸 구분하는 방법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공유를 이제 그 결합에 대해서 구분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38번 문제풀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42번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42번 같은 경우서는요, 이제 루이스 구조로 이제 해당 이온들을 루이스 구조로 쓰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A부터 D까지 있으니까 A부터 한번 차례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문제부터 보게 된다면요, 이제 O2, E-인데요. 이제 산소 분자에다가 이제 음이온으로 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루이스 구조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산소 같은 경우서는요, 이제 원래는 이제 단위 결합, 그러니까 결합 두 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이제 음이온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는 이제 이 산소가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 원래 같은 경우서는 이제 분자 같은 경우서는 이런 식으로 비공유가 한 원자당 두 개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공유결합은 두 쌍으로 이렇게 해서 이중결합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제 만약에 이 상태로 단일 결합으로 만들어 보게 된다면 일단 하나씩 끌어보게 된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마다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서로 이제 18쪽 전자 배치를 가질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공유결합을 만들지 않고 이온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각마다 전자를 하나씩 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전자를 만들어 보게 되면은 이제 둘 다 음연이 돼서 O2-가 E-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O2-에 대해서 이제 구조식을 만들어 보면 이런 식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표현해 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대괄호를 써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온이 이제 마이너스 합쳐서 이제 E-인 친구다 보니까요. 여기 대괄호 이제 위첨자에다가 E-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A번은 이제 루이스 구조를 쓴다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서는요, 이제 C2E-인데 C2E-, 그러니까 일단 탄소 같은 경우서는요, 결합을 총 4개를 해야 이제 18쪽 전자 배치를 가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4개의 결합을 해야 되는데 탄소들끼리 결합하는 거는 우리가 최대 맥시멈이 3중 결합까지가 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3중 결합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탄소들은 홀전자가 하나씩 남게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은 이제 18쪽 전자배치를 가질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주기 한정을 얘기해 보게 되면은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가 없다 보니까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각각마다 전자를 또 추가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전자를 마찬가지로 양옆에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추가를 해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 둘, 6개, 둘, 6개 이렇게 해서 이제 총 8개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겠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을 자꾸 더듬네. 이렇게 해서 전자를 추가를 해보게 된다면은 이제 결국에 이제 각 탄소들도 A번에 있는 산소들과 마찬가지로 음이온으로 이렇게 형성될 수가 있는 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각각 마이너스를 느끼게 되는데요. 얘들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된다라면 어떻게 보게 되느냐? 이제 대괄호를 써가지고 이제 탄소들 이렇게 삼중 결합하고 각 탄소들에게 비공유 전자쌍 한 쌍씩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당 분자에 대해서 이온은 E-로 갖고 있기 때문에 대괄호에다가 위첩자로 E- 이렇게 정리를 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답을 쓸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C번을 보도록 할 건데요. C번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트로기 이런 걸 알고 있는데요. NO+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질소랑 산소랑 결합을 하고 있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질소 같은 경우는 최대 상중결합까지 형성할 수가 있고요. 산소는 이제 원래는 2개인데 3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H3O 플러스 있죠. 이런 식의 모습으로 이렇게 산소가 3개로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대신 산소에 양이온을 넣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NO 플러스에 대해서 구조를 좀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요. 질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삼중결합을 해서 이제 옥텟 규칙을 만들 수가 있게 되고요. 산소는 이제 원래 있던 전자 하나를 또 떼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상중결합을 해서 옥텟 규칙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O 플러스에 대해서 구조를 그려보자라고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다시 한번 간략하게 표현해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대괄호에다가 이제 질소, 산소, 삼중결합 각각 양옆에 비용액 진자층 넣고 이제 대괄호 위에 플러스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분자가 양이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이온에 대해서요. 양이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D번 같은 경우는요. D번은 이제 암모늄 이온인데요. NH 플러스인데 여기서는 이제 암모니아에다가 이제 H 플러스를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H 이렇게 있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암모니아가 이제 플러스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기하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루이스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보게 된다면요, 이 친구는 루이스는 평면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하로 쓰지 말고 이제 질소에다가 사방으로 수소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러스가 갖게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요. 얘를 이제 대괄호를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된다면요, 대괄호 안에다가 이제 해당 그림을 넣어주시면 되고 해당 분자가 이제 양이온 전체적으로 양이온을 갖게 되기 때문에 대괄호에 있는 위첨자에다가 플러스로 작성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루이스 구조를 그려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9.42번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얘기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A번은 다음과 같이, B번은 이렇게, C, D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루이스 구조를 그리는 게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42번 문제풀이 맞춰보도록 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44번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44번 같은 경우서는요, 지금 이제 문제에서 아세트산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세트산 골격 구조가 있는데 여기서 몇 개의 결합이 잘못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결합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 이유를 설명한 다음에 그래서 올바른 아세트산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이제 다시 한번 쓰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세트산 같은 경우서는요, 이제 구조식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요. 일단 분자식도 먼저 같이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아세트산은 이제 CH3, COH로 이제 카복실기가 있는 이제 분자라고 여러분들 인지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일단 CH3 같은 경우서는요, 메틸기로 존재를 하고 있어야 돼요. 메뚜기로 존재를 하고 있어야 돼가지고 수소랑 탄소에 대한 결합이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애초에 이제 수소는 단일 결합밖에 못해요. 하지만 여기 지금 9.44번에서 제시되어 있는 아세트산 골격 구조를 보게 된다면요. 지금 탄소랑 수소, 특히 여기 해당 결합이 뭔가 좀 잘못되어 있어요. 이중 결합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일단 뭐 어떤 게 잘못되어 있느냐? 탄소랑 수소의 결합, 이중 결합이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수소는 이제 공유 결합으로서 전자 최대 두 개까지밖에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전자 최대로 전자가 최대 두 개까지 수용이 가능해서 단일 결합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다르게 또 얘기해보게 된다면요, 이제 탄소 같은 경우에서도요, 탄소는 이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최대 4개의 결합까지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5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 말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전자 10개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옥텟 규칙에 벗어나서 말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또 다른 케이스 또 얘기해보게 된다면은 이제 탄소가 수용할 수 있는 전자 개수를 초과하게 된다. 그게 8개인데 그게 지금 초과하게 되더라. 그래서 PO비탈 SP3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에서 너무 초과가 돼가지고 어렵다. 그래서 이런 요소로 인해서 일단 틀린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틀린 요소를 좀 얘기하게 된다면은 이제 지금 이제 카복실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이 카복실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냈을 때 그래서 카본일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카본일기라는 것도 어떤 거냐면요. 탄소랑 이제 산소랑 탄소가 이중결합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이 카복실기에 대해서 부조식을 좀 얘기해보게 되면요. 일단 치원기가 하나 있고 이제 메인이 되는 탄소가 하나 있는데 이 탄소가 이중결합으로 하는 산소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알코올기로 있어야 되는 이런 식으로 OH기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 카복실기는요. 이제 카복실산에 그러니까 산성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여기서 얘가 이제 수소 이온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는 수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이성이 있다라는 걸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반드시 이런 식으로 카복실기는 탄소가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는 산소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일결합으로 있어야 되는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일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산소는 이제 수소랑도 결합을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성을 돼야 되는 거다 보니까요. 이제 여기에서 존재할 수 있는 비공유 전자쌍들을 좀 보게 되면요. 지금 두 개의 결합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요. 그러면 산소는 나머지는 이제 비공유 전자쌍 두 쌍을 갖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각각마다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여기 90.44번에 문제 있는 그림을 보게 된다면요. 지금 산소들이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모자랄 거란 말이에요. 특히 지금 탄소랑만 결합하고 아무런 친구들이랑 결합하고 있지 않은 이 산소가 이제 수용하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또 이 케이스에서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여기 탄소 같은 경우서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탄소는 비공유 전자쌍을 만들기가 좀 굉장히 힘든 친구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돌아와서 얘기해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 산소의 문제, 산소의 경우 해당 산소의 경우 전자가 부족해요. 전자가 부족한 상태. 8개까지 채워야 돼요. 이주기 비금속 친구들은요,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 공유를 하는 이유든, 이온을 형성하는 이유든. 그래서
이제 18쪽의 전자 배치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 그 전자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요. 그래서 8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냐? 지금 이제 탄소가 갖고 있는 이 비공유 전자쌍을 나눠주는 거죠. 근데 애초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원래는 여기 하나랑 이게 있을 텐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래서 원래 산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산소의 전자 두 개랑 그 다음에 탄소가 갖고 있는 이제 원자과 전자 네 개 중에 두 개가 얘들끼리 이렇게 공결합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중결합을 형성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형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애초에 비공유 전자쌍 자체도 말이 안 돼요. 지금 비공유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 개수도 틀렸고요. 원자과 전자 개수도 틀렸고 그리고 결합하는 상태도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못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탄소도 이제 보시면은 이 비공유 전자쌍 있는 위치도 말이 안 돼요. 원래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인데 이렇게 되면은 탄소의 원자과 전자가 5개로 있는 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당 탄소의 원자과 전자 개수도 이제 틀려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 그런 요소를 인지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걸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여담으로 이제 잘못된 결합을 찾아내는 거라서요. 이것도 오차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여기 카복실기에서 수소랑 연결되어 있는 이 산소를 보게 되면은 비공유 전자쌍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산소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 6개인데 그럼 하나, 둘, 셋, 4개, 5, 6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얘들이 지금 없어져 있는 거예요. 뭔가 인쇄오린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 친구도 지금 원자과 전자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틀려요. 비공유 전자쌍 하나가 모자라다라는 거. 비공유 전자쌍 한 쌍이 모자르다. 그래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개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 개판이 아세트 사안을 이런 식으로 지적을 좀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올바른 구조로 써보자라고 하게 된다면 어떻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게 되느냐. 그래서 옆에 여기다 그릴게요. 여기다 그릴게요. 그래서 아세트 사안 올바른 건 어떻게 되느냐 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되면은 일단 메틸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되면은 지게는 수소들이랑 단일 결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카복실기랑 연결하게 될 때 카본일기는 이중결합으로 형성해야 되고 이때 이중결합이 형성된 산소는 비공유 전자쌍 2개가 있어야 된다. 뭐 대각선을 그리기 여러분들 힘들다라면요. 그냥 양옆에 이렇게 그려주세요.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결합 하나는 이제 산소랑 수소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 산소에는 반드시 비공유 전자쌍 2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세트산에 대해서 골격 구조를 그려보자, 그러니까 루이스 구조식으로 그려보자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그래서 9.44번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얘기해 보게 되면요. A번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결합을 찾아라. 그러니까 잘못된 결합만 찾자라고 하게 된다면요. 첫 번째 여기 수소랑 산소랑 이중결합되어 있는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수소는 단일결합으로 밖에 형성이 못하기 때문에 해당 구간은 단일결합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카본일기에서 이제 이중결합으로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단일결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산소에 이제 공유되는 그러니까 갖고 있게 되는 전자의 개수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게 돼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중결합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뭐 탄소들도 이제 원자과 전자 개수를 셈하는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 꼭 한 가지 요소만 있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결합이 잘못되어 있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바꿔보게 되면은 이제 B번 제가 썼던 것처럼 해당 구조를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9.44번 문제 계속 풀이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